도움이 된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내년부터 의료보험, 즉 건강보험료 기준이 대폭 개선이 됩니다. 이로 인해 피부양자 기준에서 탈락이 되어 건보료를 따로 내시는 분들이 약 30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넋 놓고 있다가 내년부터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뀌는 건보료 개편사항 9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일단 건보료 개편사항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기준으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지역가입자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최저보험료가 변화됩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월 1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했는데요. 2022년 7월부터는 연소득 366만원 이하이면 월 17,12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연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최저보험료를 내는 분들은 늘겠지만 최저보험료는 상승이 됩니다. 두 번째, 재산공제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동안은 재산과표 5천만원 이하 세대에게만 차등 공제를 한 뒤 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2022년 7월부터는 모든 지역 가입자에게 이 재산공제제도를 도입합니다. 즉 재산이 적건 많건 이 재산공제제도가 2022년 7월부터는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정책은 건강보험료 부과 과정에서 재산을 평가할 때 최소한의 공제를 해주는 정책이니 전체 지역 가입자분들에게 확대 적용된다고 하는 거면 그래도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됩니다. 지금까지는 9년 이상의 노후차, 생계형 승합, 화물, 특수차, 1600cc 이하이면서 4천만원 미만 소형차만 보험료가 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는 4천만원 이상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가 면제됩니다. 즉 대형차를 몰고 있으면 대략 2만원에서 3만원에 매월 의료보험료가 추가로 부과가 되었는데요. 그런 조항이 사라지고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차량에게만 보험료 부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적연금 소득자와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소득 반영률을 50%까지 올립니다. 즉 건강보험료 산정을 할 때 소득을 얼마나 반영하냐가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단기 근로자, 은퇴퇴직연금 소득자의 소득을 30%만 건강보험료에 반영을 했지만 앞으로는 소득 금액의 50%까지 반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적연금 소득자는 국민연금, 공무원, 사학, 군인, 우체국 연금 등이 있는데요. 따라서 연금 소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결국 연금을 소득으로 잡는 퍼센티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건보료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을 듯 합니다. 말씀드렸듯 일시적인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 또한 포함이니 이 부분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직장 가입자분들의 건보료 개편 사항인데요. 첫 번째, 월급의 소득이 있는 분들은 보험료가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급의 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러한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보험료가 없었지만 앞으로 2022년 7월부터는 연간 2천만 원의 추가 소득만 있어도 추가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 건보료를 왜 내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원래 신고되는 보수 이외에 소득이 많은 경우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낸다는 불형평성이 제기가 되어서 이렇게 추가 건보료를 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 상한액 매년 조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내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데요. 매년 보험료의 상한선이 경제성장과 평균 보험료 등에 의해 조정이 되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올해 보험료가 월 290만 원이 상한선이라고 가정을 하면 내년에는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은 피부양자 조건 개편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실 텐데요.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현재 피부양자 조건이 상실, 그러니까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소득에 따른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과세소득 합산 기준이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2022년 7월부터는 연소득 2천만 원이 넘어가면 피부양자 탈락이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럴 시 매월 납입해야 되는 건보료 부담이 생기니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재산에 따른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됩니다. 2022년 7월부터는 과표재산 3.6억 원이 넘어가면 피부양자 상실 조건이 되는데요. 다만 생계 가능 소득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재산이 4억 이상이거나 공무원 연금을 연 2,400만 원을 받는다면 그동안 피부양자로 있던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피부양자 범위 축소 내용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피부양자는 기본적으로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외사항으로는 65세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형제 자매가 있는데 소득 재산 기준이 충족이 된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2020년 바뀌는 건보료 정책 9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세수 정책이라고 봐야 할 듯 싶습니다. 30만 명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실제로는 집값 상승, 연금 수령자, 사업소득 등 다양한 분들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것 같아서 더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특히나 소득이 있는 분들은 모조리 건강보험료를 청구함에 따라 조금 논란이 될 듯 싶습니다. 무튼 앞으로 이 건강보험료 정책이 이렇게 변화된다고 하는데요. 논란이 조금 있어서 이대로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무튼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혹시나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보험료 관련 뉴스를 조금 더 다뤄볼까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들 감사합니다.